입사와 퇴사 관련해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는 평소에 입사했다, 퇴사했다 하는데 이제 사대보험공단에서는 취득하였다, 상실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입사와 퇴사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죠. 그냥 면접 보고 그다음에 어느 일정 시점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유 있게 뽑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고지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에 급여 지급할 때는 당연히 급여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겠지만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부담하지 않으니까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고, 다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료 납부를 해야 돼서 그때는 고용보험료도 한 달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실제로 일한 그 달 실제 일할 계산한 금액만큼만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 신고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취득 신고할 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근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 결국에 이제 이분이 퇴사를 하게 돼서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 좀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사대보험 이제 이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사대보험공단에 취득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실 신고를 할 때 이분이 만약에 6월 말일자로 퇴사했다라고 하면은 6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정산이 나중에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다 각 공단별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퇴사하는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그냥 며칠 날 퇴사했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고용보험은 이거에 더불어서 이 사람이 왜 퇴사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대표님도 알고 계시면 좋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진 퇴사, 그냥 내가 이직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내가 내 의사로 나간 거니까 이거에는 실업급여는 구직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본인 의사로 나온 거면 나라에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 사정에 경영상의 이유든 어떤 이유로든 이 사람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분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신 거죠. 근데 이게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해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는 아주 다양하고 이거는 사실은 좀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분들은 저희 G스타트업 랩스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노무사나 저희 전문 회계사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알고만 계시고, 실제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괜히 나중에 서로,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괜히 서로 시끄러운 일 없도록 잘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실 신고할 때 고용보험에 대한 이 상실 그 사유는 좀 제대로 정확하게 실제로 반영해서 기록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